자, 표본 평균이 A-2 이상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P로 가두시고. 그러면 이제 X바의 정보가 필요한 거니까 노말 이렇게 써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라 그랬어. 근데 이거 이제 모집단 정보지. 그러면 모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된다. 모 분산을 표준 편차가 4니까 분산 16이고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이게 표본의 표준 편차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M부터 A까지 0.3413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 이 A를 표준화했을 때 1 된다는 얘기거든. 그죠? 근데 이거 4고. 그래서 A가 M 플러스 4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 어디 갔어? 요게 M 플러스 4야. 요게 M 플러스 2야.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1464번. 네. 자, 요건 이제 모집단 정보고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면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요거 좀 써보실래요? X바랑 모평균의 차는 이제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알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표준화가 목적이면 이 표현이 예쁘고 이제 뒷단원에서 모평균을 추정하실 땐 이 표현이 좋고요.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모평균의 차가 0.2 이하일 확률이라 그랬는데 자, 이거 두 번째 표현, 첫 번째 표현으로 쓸 겁니다. 모평균의 차가 0.2 이하일 확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0.2와 0.2 사이에 x-m을 주면 되고 얘는 이 루트 n분의 5로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면 지가 바로 돼요. m을 뺄 필요가 없지. 루트 n분의 5를 밑에 깐다는 건 이제 5분의 루트 n을 이렇게 올리는 거라 그랬지? 되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 확률이 0.9544라고 했으니까 0.477의 2배죠. 그래서 얘가 2입니다. 요만큼이 50이니까 n이 25야.
뭐야? 25니까 625야. 뭐야? 계산을 잘못했나봐. 2500이에요. 됐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인이 어서 오고 1474번 봅시다. 자, 조금 가볍게 가볼까요? 이걸 굳이 뭐 마이너스 10분의 7, 10분의 7로 가두실 필요 없이 얘를 이제 크게 n인 표본을 뽑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루트 n분의 5로 나눠주면 바로 g가 돼버린다 그랬잖아. 그죠? 이 10분의 7은 5분의 루트 n을 곱하는 느낌이면 되고, 근데 1.96까지 0.475인 걸 문제에서 준 걸 보니까 얘가 1.96인가 보다. 됐죠? 이제 뭐 제대로 푸신다면 면적이 0.95 이상인데 얘가 1.96일 때 정확히 면적이 0.95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딱 1.96일 때 면적이 0.95인 거니까 면적이 더 커지려면 이 값이 오른쪽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1.96보다 크다. 뭐 이렇게 푸실 수 있지.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럼 루트 n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196 이상. 지민아 이해하고 있어? 전혀 못하고 있는 표정이구나. 그래요, 뭐 모를 수도 있지. 공부하면 되겠지. 뭘 모를 때 표정이 불안해지네 제가. 너가 불안한 표정을 내가 처음 본다. 자, 봅시다. 끝났어요. 이제 모평균 추정 310쪽으로 오시고 오늘 번호 체크부터 합시다. 여기 유형도 몇 개 없어요. 오늘 숙제 편하실 거고. 오늘부터 이거 시작해요. 지금 생각 중이야. 이거 문제 개수 좀 보고. 너무 적으면 조금 낼게. 번호 보이죠? 체크 잘 하세요 일단.
자, 여기까지고요. 이론 수업 좀 살짝 해봅시다. 여긴 진짜 별거 없죠. 우리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하면 표본이 엄청 많아요. 그쵸? 모집단 원소 3개일 때 표본 크기 2짜리 뽑으면은 표본이 9개가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크기를 살짝만 키워도 표본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 많은 표본 중에서 하나만 딱 골라가지고 조사한 X바가 있어. 상상이 되시죠? 이게 상상이 되셔야 돼. 우리가 저번에 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X바들도 다 계산해 봤잖아요. 그죠? 그럼 X바들 중에서는 뭐 모평균이랑 비슷한 애도 있고, 뭐 엄청 작은 애도 있고, 엄청 큰 애도 있었는데, 이 X바를 이용해서 이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해 나가는 단원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통계지, 그지? 이 X바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모평균 M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 아, 그지? 아니,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모평균 M을 X바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거. 그쵸? 자, 요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이제 뭐 증명은 필요 없고 요 식이 쓰인다는 것만 아시면 되지. K는 뭐죠? 신뢰도에 따른 상수. 신뢰도를 95%로 추정하면 K가 1.96이었고 신뢰도를 99%로 추정하면 K가 2.58이었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걸 좀 외워주시면 문제풀이 할 때 약간 도움이 된다. 이 양끝점의 거리차가 신뢰 구간의 길이야. 이게 다거든요. 됐어요? 문제 풀자.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거든. 증명 한번. 아, 그래, 안 해도 돼. 그냥 이것만 할게. 신뢰도 95%일 때 왜 0.4, 이거 1.96이었는지 그것만 좀 할게. 봐봐.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 알겠어? 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 근데 이 G는 누가 표준화 됐냐에 따라서 생김새가 달라요. 만약에 X바가 표준화 됐다 치면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쵸? 이 절대값 벗겨놓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변에 곱해주면 문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x바를 빼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식이 이렇게 변해요. 자, 여러분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같은 뜻이죠? 읽는 방법만 다를 뿐. 읽어볼게. 2x-4는 0보다 작다. 읽어볼게요. x는 2보다 작다. 같은 뜻이죠. 자, 읽어볼게요. 변수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을 확률이 95%다. 요거 읽어볼게요. 그냥 수학적 성질로 쭉 변환만 한 거지, 그지? 모평균 m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이
5%다. 이걸 우리가 신뢰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1.96은 신뢰도랑 연관이 있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아요. 문제 풉시다. 1484번 보세요. 풀면서 갈까요? 몇 개 되지도 않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오늘 저거 9개 풀고 수능 특강 그 계획 짜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조사해야 되는 게 있어서 자, 합시다.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는 표준 편차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돼지의 무게 X로 잡고 노말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100마리를 뽑아가지고 100마리 평균을 재보니까 150이었던 거야. 이거 아니야. 알겠죠? 이거 아닙니다. X바가 150인 거야. 이건 모르고 얘도 몰라. 정규 분포를 따르긴 할 테지만. 설명 잘 들으셔야 돼.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95% 신뢰 구간 구하라 그랬으니까 1.96 사용해서 150 가지고 하는 거죠.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고, 이렇게. 됐죠? 끝났습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10분의 5지? 이거 0.98이니까 오른쪽이 150.98로 끝나는 거 찾으시면 돼. 2번이에요. 넘기세요. 1491. 네. 이게 조금 헷갈려야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 이게 안 헷갈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대충 알고 있거나 정확히 알고 있거나. 자, 봅시다. 자, 어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 하나만 우리가 조사를 한 거야. 크기가 100인 표본 하나를. 그랬더니 평균이 68이었대. 적어놨어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잘 보세요. 표준 편차가 몇? 20이었어. 그지? 그럼 저 표준 편차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요 표준 편차 20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맨 밑에 거야. 잘했어. 이 100개짜리 표본의 표준 편차를 준 거란 말이야. 맞죠? 맞죠? 우리가 보통 추정할 때 이런 공식을 쓰지 않니? 맞죠? 그럼 S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라고?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공부한 거네.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고, 그치? 이 전체는 X 바들의 표준 편차거든. 그래서 공부를 한 놈들일수록 약간 헷갈려 해가지고, 이거 표본의 정보 같은데? 해가지고 얘를 통째로 20으로 잡아서 푸는 애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자, 1491번 위에다가 문장 하나만 적어보자. 이 마지막 단어는 이런 디테일만 좀 살리면 돼요. 쓰는 공식은 한정적이어서 n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주지만 얘를 모 표준 편차는 갖다 놓고 봐요. 자,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건 그래, 지겹지?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이 20을 모 표준 편차 취급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99%로 계산하는 거니까 3을 써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68. 그래서 74로 끝나야 되네. 그럼 이렇게 빼면은 12니까 자연수는 13개겠죠. 밑에 받침이 있으니까. 자, 다음 1497번 푸세요. 자, 봅시다. 이게 x바 플러스 어쩌고였을 거고
얘가 x바 마이너스 어쩌고였을 거니까 둘을 더하면 2x바가 나와요. 그래서 더해주시면 104니까 84인가? 42겠지? 그죠? 그럼 45.92에서 42를 빼버리면 여기가 나와. 그러면 k 루트 n분의 시그마가 3.92가 되는 거고, 그죠? 시그마는 문제에서 10이라고 줬고, 그럼 요걸 1.96을 쓸 거니까 얘가 2겠죠? 루트 n분이 루트 n이 20입니다. 그럼 n이 몇이에요? 이 5입니다. 미안해요. 그럼 n이 몇이에요? 25예요.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센스 있는 분들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 이 둘의 차를 이용하면 7.84인데 이게 2k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1505번 가세요. 1505번. 오늘 편하죠, 여러분? 긴장감 없는 수업도 있어야지, 그지? 자, 갑시다. 모평균을 추정했는데 오른쪽 값이 251.96이라는 건 250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더니 251.96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1이어서 s가 10이에요. 그럼 a는 왼쪽 끝점이니까 250 마이너스 1.96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2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S도 더해야 돼요. 10. 그래서 2번이야. 됐죠? 근데 이런 수업하면 나도 좋아. 편하고. 니네가 졸까봐 걱정이지. 저 봐봐. 뒤에 또 자잖아. 어, 1520 푸세요. 문제가 좀 잘못됐죠? 라켓 무게의라고 나와야겠지.
웃긴 놈들이야. 라켓 길인지 무게인지를 안 써놨어요. 그죠? 다 있죠? 보세요.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m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했더니 여기서 이거 빼는 거라고. 요게 1.12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안 어렵죠? 근데 이 식을 안 적고 바로 오셔도 되고. 계산은 딱 2배네. 그러면은 n이 4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3번. 아니, n이 4. 미안해. 이거 뭐야? 시그마였지? 미안해요. 시그마가 4. 3번.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1524번 풉니다. 이네요 미안해요. 2예요. 이게 확실히 내가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고 있는데 큰일 났네. 자, 풉시다. 이 주절주절 말은 많지만 결국 99%로 추정할 거니까 2.58 사용하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란 얘기지. 그래서 2k 루트 n분의 시그마 했을 때 1.72가 나온다 이런 뜻이야. 됐죠? 너무 쉽고요. 계산은 이게 딱 떨어지게 아마 줬을 텐데, 그렇지? 이거 3배 하면 얘인가 보다. 됐죠? 이게 1520번이었고, 24번이었고. 자, 그 다음에 1529번. 보세요.
보기가 좀 그지 같다. 숫자들이 더러운가 본데? 아닌가? 화이팅. 1분만 더 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위에 두 줄은 습관적인 문장이고 제가 적어놨고요.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을 추정하였을 때까지 일단 표현해 볼게. 얘네들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야. 95%면 1.96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5시간 이하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거죠. 그죠?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이제 오늘 배우신 거지.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래서 이 식을 제일 변형해서 저 표현을 찾는 겁니다. 오래 안 걸리거든요. x바, x바, x바를 빼시고요. 이게 플러스 어쩌고랑 마이너스 어쩌고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억지로 다시 절대값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걸 풀어낼 때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디였노? 5 이하가 되면 돼. 됐어요? 계산합시다. 됐죠? 이래서 이 n값이 좀 복잡하네. 자, 19.6 제곱해 볼게. 아, 저거 뭐라고 쓴 거야? 나 진짜 느려졌다. 와, 요게 384.16. 그 다음에 이쪽이 n. 그래서 385예요. 되겠죠? 그쵸? 어려운 건 없죠. 자, 그 다음에 1534번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K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건데, 문제에서 요 시그마는 같으니까 직기고, 크기 49짜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77로 같을 거라서 K를, 즉 상수를 0.98로 이용한 거죠. 그럼 여기를 0.98을 이용했다라는 건 이만큼 절반 면적이 0.34란 얘기야. 확률을 모평균 추정해서는 신뢰 도라고 부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68%가 신뢰 도가 되는 거야. 안 어렵죠? 자, 라스트 1538번. 너무 쉽니? 너무 쉽죠. 뭐 어쩌겠어. 이게 4등짜리 안 나온 지 몇 년 됐어. 그러니까 니네 때 나올 수도 있어. 나오면 조졌구나 생각하시면 돼. 1컷 개 높겠네. 자, 봅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 신뢰 구간의 길이 L씩 써놨고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K가 커져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요. 자, 신뢰도가 일정할 때라는 건 K가 이제 상수란 얘기야.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고 했는데,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건 얘가 커진다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얘가 줄어요. 자, 모평균 M이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건 상관이 없죠. 맞죠? 나온 김에 여기까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여러분,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으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겠죠. 맞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긴 게 좋은 거야? 짧은 게 좋은 거야?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짧은 게 모평균을 더 정확히 추정한 거거든. 대신 정확히 추정하면 신뢰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조금 넓게 추정하면 신뢰도는 높아지지만 모평균을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 같은 거 보시면은 오차율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개표 방송에서? 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1번이고 수고하셨어요. 쉬고 오셔가지고 수능 특강 책들 계획 잡고 오늘 지수로그 설명 살짝 듣고 집에 갈게요. 각 단원별로 여러분 유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에서 나오는 2, 3점 기출로 되어 있는 거고, 난이도 자체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어삼시사랑 같아요, 난이도가. 그 다음에 요게 4점 기출로 되어 있는데 난이도 자체는 뭐 15번이랑 22번이 좀 제외되어 있는 느낌의 난이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4점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과제 때 한 단원을 끝내려면 요만큼 공부를 해오시는 건데, 보통 요게 3문제, 보통 요게 한 8개, 보통 요게 한 8개 정도 돼. 유제는 안 푸셔도 되거든요. 유제는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만 푸는 거야. 그럼 한 단원당 문제가 몇 개 정도 돼요? 19개 정도 되죠. 그러면 단원 3개 하면 몇 개예요? 대충 20 곱하기 3 때리면 되니까 57개죠.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토반 수업 기준이면
그지? 근데 자기가 월수금반에 갈 거다. 그럼 하루에 이제 2개씩인 거지. 근데 이제 올해는 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숙제가 많다고 느끼나 봐요. 맞아요? 작년에 내 선배들이랑 책 한 권에 한 주씩 탁탁탁 끝났어요. 그래서 요 책 3권이면 3주야, 3주. 근데 그렇게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할 거고, 그 이유는 2가지야. 일단 니들이 숙제에 대한 내성이 좀 적은 거. 그 다음에 2번째는 요거 하면서 어삼시사 복습을 시키려고요. 알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숙제면 어삼시사 80번하고 짝기출 복습. 이렇게 하면 어삼시사 160번에다가 짝기출 복습. 이렇게 숙제 나가면 240번까지에다가 어삼시사 짝기출 복습. 이렇게 이제 가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 권당 2주 걸려서 끝낼 겁니다. 그래서 3월에는 수원수투를 끝내고 4월에 확통하면서 시험 대비를 할 거야. 마플 시너지랑 수능 특강이랑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소단원 3개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숙제 여기까지예요. 저거랑 같이. 오케이? 한번 펴봅시다. 잠깐만. 여기 18번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18쪽까지. 여러분 제가 하나 예언해드리면 레벨 3는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거나 거의 못 풀 거예요.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랑 풀면 되고요. 저랑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시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되고, 여기 수능특강 레벨 3들은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계속 복습해야 돼. 작년 선배들도 수능특강 레벨 3 문제들은 다 외웠어요. 뭐라고 했어 아까 서연아? 금요일이요. 미안해요. 아시겠죠? 여기 18쪽까지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강조 드릴 게, 수능특강과 함께, 자, 이론 노트야. 원래 잘 가지고 다니던 분들은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 지금까지도 안 가지고 다녔던 분들은 이제 가지고 오셔야 돼. 알겠죠? 실전 개념들을 추가해 드릴 거야. 자, 오늘은 지수화로그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살짝만 살펴보고 유제 몇 개만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기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쌤, 저는 개념이 부족해요.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돼요. 저랑 또 합니다. 또. 그죠? 5월에 또 할 거야. 7월에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수학은 수학2 기초문제 풀이가 좀 약한 것 같아서 RPM이나 센이나 이런 거를 한 권 사서 풀고 싶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 먼저 해야 되는 건 수능 특강의 유제들이랑 레벨 1을 먼저 푸시면 돼요. 걔네들이 더 쉽고, 이 수능은 오히려 유형이 함축돼 있잖아. 그러니까 RPM이나 센 같은 건 너무 헤비할 수가 있어. 요거 유제랑 레벨 1을 푸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선 여러분 이 표 하나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A가 양수일 때는 홀제곱근이 하나, 짝제곱근이 2개.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홀제곱근도 하나, 짝제곱근도 하나.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홀제곱근만 존재하고 짝제곱근은 없고. 조금 쉽게 느끼는 방법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간에 홀제곱근들은 다 한 개씩밖에 없다. 그쵸? 이런 거 응용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면 약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유형 기억나세요? 어떻게 푸는 겁니까? 이거의 n제곱근을 물어봤다라는 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고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언제 양수냐? 이때 양수고요. 언제 0이냐? 이때 0이고요. 언제 음수냐? 이때 음수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n값은 1, 2, 7, 8, 9, 10이네. 그럼 F1은 음수의 1제곱근 하나, F2는 음수의 2제곱근 없고, F7은 음수의 7제곱근 하나, F8은 음수의 양수구나, 미안해. 다시. 자, F1은 양수의 1제곱근 하나, 보통 2 이상의 자연수를 주긴 주는데, F2는 양수의 2제곱근 2개, F7은 양수의 7제곱근. 그래서 이렇게 홀수일 때 1 나오고요, 이렇게 짝수일 때 2 나와요. 되시죠? 뭐 다 풀진 않을 거고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지수 법칙하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있겠죠?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되고, 여기 모르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실제로 쓰지는 않지, 잘. 왜? 이제 우리가 지수를 확장해서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 유리수, 실수로 발전됨에 따라 밑 조건들도 바뀌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네모를 좀 치셔야 될 것 같아. 지수가 정수일 때. 지수가 정수일 때는 아직 밑이 음수여도 괜찮아.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지? 근데 이제 지수가 유리수랑 실수로 확장되면 밑이 양수인 것만 다뤄.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3, 4승이 있으면 얘는 제곱근을 지수로 바꿔도 되거든? 근데 만약에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3승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작업은 못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걸? 이 작업은 못해.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이렇게. 기억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요 지수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유형들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조건 주고 막 문제 푸는 거 있잖아, 그치? 여기다 K 딱 주고 하는 거. 아니면 이런 거. AEX는 3일 때 뭐 이런 시계값 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 이 가장 작은 지수가 적어도 0이 될 수 있도록 보통 A의 3X를 분모 분자에 곱해서 정리를 하죠. 이렇게 곱하면 A의 6X승, 이렇게 곱하면 A의 0승, 이렇게 곱하면 A의 4X승, A의 2X승. A의 2X가 지금 몇인데?
3, 그죠? 그럼 요거 3이고, 요거 9고, 요거 27이고, 뭐 요거 1이고. 이랬던 거.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유제를 보면 돼요. 유제를 105 레벨 1을 풀면 돼요. 유제를 풀란 얘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유제가 있는지 보시고, 여기 예제 2번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 이걸 보고 그냥 문제를 풀면 돼요. 레벨 1을. 알겠죠? 좀 생소한 예제 있으면 좀 풀어보시고. 자, 우리 5쪽에 이거 이상하다. 오 쪽에 2번 하나 보세요. 이거 조금 생소하니까 내가 풀어줘야겠다. 이거 이제 딱히 풀이법이 있는 문제 같진 않고, 제가 이런 느낌으로 풀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봐봐. 파리아의 자연수 AB라 그랬으니까 요거는 자연수, 그지? 즉 이 무리수의 어떤 정수 부분이라고 느끼시면 되고, B가 파리아의 자연수니까 요만큼은 소수 부분이라고 느끼시면 되지. 그치? 예를 들어 여러분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2인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루트 4랑 루트 9를 떠올리시면서 하는 거야 원래. 그치? 그럼 세제곱근 중에서 정확히 정수로 떨어지는 애들은 8하고 27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건 몇 점 몇이야? 2점 몇이야. 잘했어. 그래서 A가 2예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조금은 정확히 알아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2.1 세제곱해보고 2.2 세제곱해보고 2.3 세제곱해보고 2.4 정도까지만 세제곱해볼게. 아무래도 세제곱근 12라는 건 얘보다는 얘에 가까우니까 이런 애들이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2.1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야. (9.216이네)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2.3 요 정도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2.2랑 2.3 사이에 있는 숫자란 얘기지. 그래서 얘가 5, 얘가 5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세제곱근 12가 세제곱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여기가 차이가 안 나지? 이게 차이가 크고 이게 차이가 안 나지? 아, 여기를 안 했구나.
10.648이구나. 아이씨, 맞나? 저기 맨 오른쪽 저기 아닌가? 이거? 어쨌든요. 요게 2.2면 됐죠? 그럼 요게 5고 여기가 6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예제들만 보셔도 돼. 유제들은 좋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기 EBS 문제들 좋진 않아요. 그건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8쪽. 로그 정의 잘 보시고 내 마음대로 지수를 내릴 수도 있고 다시 밑을 올릴 수도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성질들 잘 보시고요. 사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냥 여러 가지 성질들까지 다 외우시는 게 훨씬 낫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이제 뒤에다가 적어 놨습니다. 요 밑변환 공식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로그 AM승 BN승일 때 MN 밖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이 C랑 A랑 자리 바꾸는 뭐 이런 성질. 그 다음에 서로 역수가 되는 이런 성질. 뭐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크게 쓰진 않을 거고, 밑변환 공식 옆에다가 이 공식 옆에다가 내가 뭐 쓸지 아는 사람. 밑변환 공식 옆에다가 맨날 적어주는 예제 있잖아요. 아는 사람 있죠? 내가 여기다 뭐 적을지. 아니, 알지. 너네 다 알지. 하나만 적어놔요. 로그 곱 나오면 항상 얘부터 의심하는 거야. 알겠죠? 끝이야 얘들아. 풀어오면 돼. 상용록은 필요 없고. 상용록은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18쪽까지 잘 풀어오시면 되고, 제가 레벨 3들은 모두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거고요. 레벨 2들은 내가 시간 보고 한번 해볼게. 최대한 올려볼게요. 자, 이제 끝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할 거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일단 우리 확통 월수금반, 확통 수토반, 그 다음에 미적 월금반,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12시 1시 모의고사. 사실 수토반 애들이 딱 끝나고 모의고사 보고 가니까 조금 효율적일 수는 있지. 근데 자기가 원래 월수금반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죠? 자, 제가 이제부터 가르치면 자기가 들어갈 반에 손 드시는 거예요. 안 정해지신 분들은 나한테 카톡 주시면 되고. 자, 월수금반 손 적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줘. 한 개만 하는 거.
또 안 적은 사람 나연이. 또 없어? 끝이야? 수토반이 많은가 보네. 자, 수토. 적은 사람들은 내려도 되고요. 정성, 석민성이 또 안 적은 사람, 안 적혀 있는 사람. 민성이 어디야? 내가 네 이름 헷갈려서 이렇게 적은 게 아니야. 김민성이가 있어. 또 없어요? 연하는 못 정했어? 정해가지고 얘기하시고. 저 정하고 아직 안 정했어? 영어 시험표를 모르겠어. 근데 개인적으로 니네는 나는 이거 추천. 왜냐면 학원에 최대한 많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업 듣고 남아서 공부도 하고 가고, 그리고 토요일도 와가지고 이거 보고 남아서 공부하고 가. 지금 맨날 와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거 다 들어가네. 그치? 근데 약간 강제성이 있으면 더 좋아. 알겠죠? 이건 미적이야. 이거는 손 안 들어도 돼. 이거 어차피 다 오시는 거고, 이거는. 쓰지 말까? 그래, 여기 안 써도 되잖아. 좋아. 너네도 입안이 좋을 거야. 그럼 여기 지금 안 적은 사람 누구야? 자기가 못 정한 사람? 태희 어디야? 아직 못 정한 거야? 그럼 연하 태희 정해야 되고 또? 너? 너네 둘? 그럼 4명 더 정해야 되는 거네? 오케이, 끝. 갑시다. 수고했어요. 이거 잘 풀어오시고 숙제 잘 해오시고.